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의미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긴 하지만 전략은 저희 계속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낙폭 과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 많습니다. 지금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 이 부분부터 위원님 짚어볼까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PBR 기준으로 0.9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시장 전체가 조금 저평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2008년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와 비슷한 정도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죠.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시총 최상위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이스하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외인이라고 하는 그 매수 주체가, 메이저 주체가 매수에 대한 그 강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선물 시장으로서로만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시장에서 아직 강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것을 피력하기 조금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은 드라마틱한 반등을 좀 기대를 했던 그런 시점인데 환율에 대한 부분이 아직 굉장히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남아있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것은 조금 하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환율의 원달러 환율에 대한 가격은 1290원에 대한 것을 그 벽을 낮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환율에 대한 것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외인들에 대한 시각으로 봤을 때 아직 환율에 대한 점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폭발적인 현물 매수 포지션을 잡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이후에 대한 시장 상황, 한마디로 6월 말에 있을 6월 달까지에 대한 흐름을 보고 하반기부터 이제 유가에 대한 점과 달러 인덱스 그리고 국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교를 하면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 전일의 휴장으로 인해서 방향성이 조금 없는 그런 시장에서 오늘 그 산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 내일 시장에서는 동반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너무 낙관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형주에 대한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사실은 저희가 기대를 해봤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는 전략회의입니다. 네. 어느 정도의 매력도를 보여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온다면 여기에 자리가 잡힐 가능성 조금이라도 없을까요? 낙폭 과대주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 2020년 3월 달에 있었던 그런 V자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리만 사태 때도 그랬고 이번도 그렇고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며칠 걸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삼성에서 경영 전략 회의라고 하는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요. 이후에 그 삼성에서 하는 회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제 송곳 같은 얘기들이 중간중간 튀어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침체와 또한 쇼티지가 공존하고 있는 좀 요상한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 대한 탈출구를 다시 한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 대한 선별적인 그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평택 5공장에 대한 개선 여부와 또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개선 여부가 조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에 대한 조금 차별화된 종목들, 저평가 매력도 한마디로 성장성,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뭔가 성과를 얻으려면 지금은 좀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겁니다. 낙폭 과대 영역에서 신장 모멘텀 오늘 아무래도 오르다 보니까 호재성 재료를 많이 끌어당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게임주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같은 재료의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본다면 어제와 오늘 얼굴이 많이 다르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의 시장을 보면은 어떤 호재가 나와도 시장에서 그게 종목별이든 시장이든 반응을 해주지 않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전일까지만 해도 2,200여 개에 대한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수많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고 있었던 시장이 단 하루 만에 호재에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한마디로 매수 주체가 살아있느냐 그리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것이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오르지 못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조바심을 내거나 아니면은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NC소프트, 위메이드 등등 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한 붐이 굉장히 급속도로 거품이 꺼지고 있는 시점에서 NFT에 대한 사업 다각화 말고 지금 새로운 사업 다각화에 대한 것을 피력을 하고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향후 하반기를 기대한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에 대한 콘솔 게임에 대한 시장 진출력이 생각보다 더욱더 강하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 분위기를 타고 어제와 오늘의 이 분위기가 다른데도 그럼에도 카카오 게임즈 비롯해서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진 그런 시점이에요. 네. 근데 이번 게임이 아시다시피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지속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지속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 그 이익이 어느 정도 실적으로 귀결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신장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평가 매력도 플러스 실적 개선에 대한 여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섹터임에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쪽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최근에 수급이 얇은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무상 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슈로 급등하는 종목이 많잖아요. 특히 오늘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요. 게임주 안에서는 NHN 같은 경우가 이런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자사주 관련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 역시 게임 섹터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장에서의 자사주 매입 이슈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게임 섹터뿐만이 아니고요. 네. 자사주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과매도권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후에 자사주에 대한 소각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싸이월드라든지 이후에 대한 NH게임, 크래프 여러 가지 게임주들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사주 매입 그 행동이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제 포지션에 대한 변화 그리고 흐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노터스에서 쏘아 올린 그런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그 고점 찍고 나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 다시 한번 흐름적인 것이 다시 한번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유무상 증자가 동시에 일어나는 기업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권리락이 발생을 했던 CS 베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오늘 좀 낙폭이 좀 과하게 나타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유무상 증자가 단행이 될 그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무상 증자에서 성공적인 그 시설 투자와 그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CS 베어링처럼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이 회사 주가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봄직하다. 네. 그리고 유무상증자 이슈에 대해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접근해보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게임주까지 살펴봤고요. 수급이 지금 화두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주목하는 섹터 이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뉴스가 많은 기계, 건설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국내 이슈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윤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긴 했지만 주가가 그리 화답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반응이 조금 아리송합니다. 지금 이후의 모멘텀을 기대해도 되는 자리인지 세부적으로 기대해볼 키워드는 없는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부동산 한마디로 건설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출범 전에 한마디로 선거 이전에 네. 굉장히 큰 방향을 좀 보여줬던 그런 섹터였죠. 이후에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마디로 재료 소멸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줬던 그런 섹터입니다. 네. 현재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강력하게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연장, 그게 진행되지 불발로 인한 것은 단기적인 악재로 조금 표현이 돼서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 그걸 활용해 보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보다 주택 공급에 대한 것은 아직 발효가 안 됐고 지금 올해 안에 대한 그 정책이 아니고 5년, 10년 향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계단식 상향하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현재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에 대해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 안에서도 대형사, 중소형사, 그리고 기계 등등 굉장히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단적인 종목군을, 그 섹터군을 찾으시는 것보다 우선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주력을 하시는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사실은 인프라 관련주가 좀 엮인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슈, 그 정책 기대감이 또 하나고 우크라 재건 그리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키워드가. 네네. 위원님 집중을 한다면 가장 단기적인 탄력을 줄 수 있는 재료는 뭐라고 생각하실지요? 우선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우크라 재건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자리라고 보세요? 지금 우크라 재건은 아직 전쟁에 대한 장기화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본격적인 재건에 대한 것을 피력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인 그 재건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폭발적인 성장력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방향성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글로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성장성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그 인프라 구조만 봤을 때도 한 1,600조 정도 되는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국내 시장만 본다라고 해도 대기업에서 1,000조 정도 되는 자금이 모여서 투자가 될 건데 그 부분의 일부분이 시설 투자로 진행이 될 것이다. 플러스 250만 호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도 실천이 될 것이고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서 현재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섹터이지만 향후에 대한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든 그게 중국이든
그게 동아시아든 어느 부분이든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은 현대건설기계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한 이유가 이 종목이 말씀해 주신 이후에 기관 쪽의 수급이 꾸준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쪽에서의 지금 돌아옴, 컴백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을 바라보게 되는데 유독 이 종목의 현대건설기계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모멘텀을 갖고 있다, 수급이 있다. 그러면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도 기회는 남아있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는 소형 굴착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 동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형 굴착기에 대한 판매 그리고 실적 개선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현대건설에서 튀어나와서 전반 그 현대 두산인프라코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분 구조가 좀 얽히고 설켜 있는데 동사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룹사에서 기계 쪽에 대한 넘버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의 실적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눈높이에서는 정말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실적 성장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가장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가장 충실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 매력도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좀 볼게요.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립니다. 오늘 정말 덥잖아요. 네. 진짜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어컨 이렇게 풀 가동하고 더 춥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이슈에 지금 발이 묶여서 에너지에 대한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은 뭐 다시 회귀하는 것 같죠. 석탄을 다시 채우겠다고 하고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든 테마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의 방향을 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석탄을 봐야 되는지 신재생 에너지를 끌고 갈지 좀 중심을 잡아주세요. 지금 어떡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거시적인 환경에서 말씀드리면 자원 민족주의에 대한 힘과 새로운 힘에 대한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부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세력이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성장한 신흥 세력에 대한 그 초전 박살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새롭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유가라고 하는 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고유가가 지속되면 될수록 시추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마진율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견제 세력이 필요한데 그 견제 세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화두로 놓고 있는데 그 구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에너지에 대한 저장 능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기술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태양광 산업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가 지금 현재 태양광 섹터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에서 지금 이제 석탄으로 돌아간다, 회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한마디로 솔라 에너지에 대한 이슈 플러스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ESS 기술에 대한 것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태양광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간보다 훨씬 더 앞당겨져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석탄 관련주로 오늘 단기 수익권이신 분들은 덜어내고 옮기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쪽을 주목해서 보신다면 포인트로는 뭘 봐야 되나요? 지금 많이 빠진 쪽 아니면 수급이 살아있는 쪽 키워드 하나만 제시를 딱 해주신다면요? 모듈 쪽?
모듈 쪽에 네.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태양광주 투자 팁까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오늘 강합니다. 기관 쪽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많이 오른 구간, 모멘텀도 살아있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지는 아리송합니다. 에너지 대란과도 연결고리가 있기도 한데요. 추가 상승을 기대해도 되는 섹터인지 아니면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구간에서 냉정한 판단을 주신다면요? 조선주에 대한 업황적인 특징 같은 경우는 매출이 발생되고 나서 그거가 꼽히기, 이제 그 재무제표에 꼽히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과거의 수주를 따냈던 것들이 꼽히기 시작했고 추가적인 수주들이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향후에 대한 실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한마디로 기간이 장기적인 것으로 인해서 불리함을 받았던 것이 이제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것, 물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 번에 조선주 쪽으로 시야가 쏠리면서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제 기름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선박에서 LNG 선으로 계속해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구형 선박에 대한 교체 시기까지 맞물려 있다라고 했을 때 조선주에 대한 실적 개선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첨단 기술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선박에 대한 니즈까지 훨씬 더 급격하게 가파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 저번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탑픽 종목으로는 조선, 그리고 유류,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HD 현대에 대한 모습을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딱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워낙 주신도의 탄력이 좋았는데 워낙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아닙니까? 호재를 받아들일 시기에는 호재가 정말 많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 악재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수익권이신 분들은 매도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타이밍을 짧게만 주신다면요. HD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을 보이다가 잠깐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한 6만 원대 정도에서는 재매수 아니면은 신규 매수가 가능하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천 목표 가격은 한 7만 2천 원 정도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드렸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목표 가격을 한 6만 6천 원 정도로 낮춰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원픽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주신 부분이 있어서 어딘지 살짝 알 것도 같은데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의 원픽은요? 오늘 원픽은 태양광 관련해서 대장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종목명은 현대에너지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에 대한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셀, 모듈, ESS 등등 안 하고 있는 것이 없다. 한마디로 두각을 못 받아서 그렇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3만 4천 원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터치를 했어요. 그럼 더 높게 잡아볼까요? 그래서 목표 가격 3만 7천 원 잡고요. 손절 가격은 3만 원 잡을 건데요. 현재 가격에 대한 메리트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네요. 지금까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